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시던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평택 진이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 논란들을 이제 종식시켜줄 자료가 공개가 됐죠. 환경영향평가 사이트에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니테크노밸리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니테크노밸리는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의 표본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성공적 조성을 통한 혁신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입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고 또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디지털, 그린 융복합의 고효율, 저오염 산업단지 구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니 테크노밸리를 만듭니다. 또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맞춤형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전국적인 파급 효과 및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산업, 상업, 문화, 기업 지원, 환승 등 역세권 중심의 복합 산업단지 특화를 통한 지역 혁신의 거점 공간을 구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니 테크노밸리를 만든다고 목적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진이역 세권 중심의 복합 산업단지로서 거점 공간으로 개발되게 될 곳이 테크노밸리고 그 안에 산업단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업, 문화, 기업 지원, 환승센터 등 다양한 복합시설이 생길 예정이고 일자리 창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진이 일대에 또 하나의 일자리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제 추진 경위 계획을 좀 보면요. 작년 1월에 이제 기본 구상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고요. 2019년 5월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뭐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도 개최가 됐고 내용 등도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2021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나오면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해서 2025년 사업 준공 계획인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지니테크노밸리가 이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의 이제 하나의 표본으로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힘을 모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향후 몇 년 후면 평택 진이 일대에 가져다 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단지입니다. 면적도 102만 제곱미터로 작년 7월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처음 나왔던 내용에서 보시면 면적이 93만 4천 제곱미터였는데요. 이제 이번에 발표된 환경영향평가 보시면 102만 제곱미터로 면적이 더 증가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유치 업종 보면요. 제조업, 비제조업으로 나뉘어서 제조업에서는 화학 제품, 그리고 뭐 의료용 의약품 제조도 들어가 있고요. 광물 제품, 뭐 금속 가공 제품, 전자 부품, 통신 장비, 의료 정밀기기, 전기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까지 다양한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날 예정이고요. 비제조업에서는 뭐 창고 운송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연구 개발업, 정보 서비스업 등 신산업들도 함께 조성이 될 산업단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평택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업 대상지는 변동 없습니다. 2020년 7월에 발표됐을 때의 사업 대상지와 변동 없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보시면 서부외도로 바로 위쪽 진이역 2번 출구 쪽에 사업 대상지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난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위치도가 쓰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중요하겠죠. 좀 보겠습니다. 산업시설 용지가 약 50%고요. 그리고 복합용지 4.8%, 그리고 상업지도 들어갑니다. 상업시설 용지가 약 3% 들어가고요. 또 뭐 공원, 녹지, 기본 필요한 기반 시설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환승시설이라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배치 계획 보시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네, 업종이 입지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평택 진이 테크노밸리의 토지 이용 계획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진이역 2번 출구 쪽에 요 주황색이 이제 환승시설 용지. 진이역은 지금 철도 1호선밖에 다니지 않는 곳인데 어떤 환승시설을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상업시설 용지가 역 앞에 일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용지, 뭐 첨단 산업시설 용지, 물류시설, 복합용지, 다양한 산업단지에 필요한 시설들이 생겨날 예정이고요. 산업단지라고 해서 딱 산업단지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공원, 녹지까지 함께 조성된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어떤 업종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도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신소재,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같은 향후 신산업 관련 산업단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겠죠. 용도 지역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좀 보면요.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 지역,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것에 있어서 보시면 주거 지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지금 현재는 농림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주 일부 지역에 보전 관리 지역이 속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일대 전부 지금 네모 반듯한 절대농지, 농림지역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랬던 곳이 이제 최첨단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하게 될 겁니다. 토지 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모든 개발 계획은 상위 계획 큰 틀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상위 계획들 부합 여부를 다 검토를 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그리고 뭐 경기도 종합계획, 또 서해안권 관련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지 이런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산업단지 입지가 결정되고 네, 향후 진행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번 테크노밸리 입지도 이렇게 천 같은 게 병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런 서부우회도로 같은 도로가 인위적인 경계 역할로서 딱 그 구역 안에 지정됐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가 만들어진다든지 할 때 이런 하천, 도로 같은 경계 잘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니 테크노밸리 토지 이용 계획에서 기본 방향에 좀 중요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은 산업시설 용지, 복합 용지, 상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장래 주변 개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주요 진출 입구에 유보 용지를 계획했다. 네, 아까 토지이용계획원에서 유보용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역세권, 진이역 역세권 기능 제고를 통한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지역 개발 잔여지의 장래 계획 입지 확장성과 연계한 장기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 잔여지의 장래 계획 입지
확장성과 연계한 장기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옵니다. 진이 테크노밸리 주변 지역의 개발 잔여지, 장래 계획 입지 확장성. 자,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이역 2번 출구 일대에 평택 테크노밸리, 진이 테크노밸리가 생길 예정이죠. 한번 위치를 체크해 놓고 보겠습니다. 진이 테크노밸리 위치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나머지 진이역 인근에 개발 잔여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다 미개발지인 곳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어떤 계획, 개발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가 바로 이 가곡지구 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이 가곡리 일대에 가곡지구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아실 거고, 또 하나가 뭡니까? 네.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공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진이 일대 개발 잔여지에는 지금 진이 역세권 개발 계획이 분명히 공약으로 있습니다. 가곡 택지지구 관련된 개발에 대한 공약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진이 테크노밸리 입지 자체가 이런 주변 지역, 진이 일대의 개발 잔여지의 장래 계획 입지의 확장성과 연계한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라는 거, 네,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서, 네, 다음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용도별 배치 계획을 좀 읽어보면 어떤 용지를 어떤 배치 기준을 통해서 이제 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상업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 경부선 진이역에 인접해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역세권 기능 강화 유도를 통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원시설 용지 중에 아까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환승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원시설 용지는 현재 역세권, 대중교통 환승 기능을 중심으로 일반, 공공업무, 근린생활시설, 주거 등이 복합된 앵커시설, 환승시설을 계획해서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환승시설이라는 토지이용 계획원을 배치시킨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진이역 있고요. 요 핑크색 있는 곳이 상업시설로서 이제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역 앞에다가 상업시설 만들어서 네, 근로자 및 종사자들 이용할 수 있는 용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베이지색이 유보용지입니다. 네, 아까 확장성을 더 두기 위해서 중심에다가 유보용지를 배치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요 주황색이 환승시설 용지입니다. 앵커 역할을 하게 될 환승시설로서 이 안에 뭐 대중교통 환승,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제 버스나 택시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환승시설도 복합적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시설 내에 근린생활시설이나 네, 다시 한번 보면 주거 등 복합된 앵커 시설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자, 토지이용 계획상의 주거용지라는 따로 네, 분류된 곳은 없었지만 이 환승시설 용지 내에 약간의 주거용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른 섹터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뭐 공원 녹지 계획도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체육공원이 생깁니다. 네. 체육공원 생깁니다. 제 브리핑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아마 조금 웃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진이 테크노밸리에 이런 체육공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완충 녹지, 연결 녹지 같은 녹지 당연히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딱 상업시설, 유보용지, 그리고 체육공원 해서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의 진이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질지 경관 계획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주거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주변 경관 현황도입니다. 사업지구 진이 테크노밸리 왼쪽으로는 매봉산이라는 산림경관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오산천, 진이천이 수경관
네, 물이 흐르는 경관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신리 쪽에 농촌 경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 경관이라고 신리 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투자자로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니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나서의 경관 영향 예측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또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그래서 지니 테크노밸리가 지니 일대에 조성되고 나서의 모습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 이게 이제 지니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나서의 이제 건물들이 3D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게 지니 일대에 생기면 야막 고가교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논이고 바치던 농림지역 위에 첨단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지니 일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서탄 입구 삼거리에서 지니 테크노밸리가 생기면 이렇게 약간씩 경관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데도 보시면 지금 이런 모습의 현황에서 지니 테크노밸리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및 이질감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대로 이제 1번 국도 있는 데서 지니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나서의 영향을 보면 지니 일대가 또 한 번 천지개벽이 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니 테크노밸리의 기본 방향 플로우 앤 뷰 하모니, 자연과 사람이 유입되고 지역과 조화로운 열린 산업단지라는 컨셉으로 지니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엄청나지겠죠? 적어도 원형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정도의 호재는 있는 곳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위성지도상 이렇게 논이고 밭이고 비닐하우스이던 곳에 이런 첨단 산업단지가 생기고 나면 향후 지니 일대 어떻게 변화될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인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 인구, 주거에 관한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테크노밸리의 계획된 인구를 좀 보겠습니다. 산업시설이 만들어짐으로써 계획 인구를 추정을 했는데요. 총 1926인, 상근 인구가 약 6,000명 가깝고요. 이용 인구가 약 5,000명 정도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첨단 산업 시설별로 어느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게 될 건지 예측을 다 해놨고요. 또 산업시설에만 계획 인구가 있는 게 아니죠. 3차 서비스 시설 계획 인구는 총 58,988인, 상근 인구 9,800인 정도, 그리고 이용 인구 49,000인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결국 이런 새로운 일자리,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구 유입입니다. 네. 지금 지니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면서 산업시설에 1926인, 그리고 3차 서비스 시설에 58,988인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거 인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거 시설은 아까 이제 환승 시설 내에 일부 주거 시설이 들어갈 거라고 언급이 됐었죠. 경기도형 기본주택, 입주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기본주택을 환승시설 부지 내에 도입해서 직주 근접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니 테크노밸리 내에 주거단지까지 만들고 상업지까지 만든다면 지니 역세권 개발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니 테크노밸리 내의 주거 인구는요.
420가구로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736인에 불과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소규모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니 테크노밸리 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부양세대 원수를 인구 유입되는 예측하는 것에서 2.5인을 곱하죠. 그게 이제 세대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부양인구 315인까지 가정해서 736인이 이 지니 테크노밸리 내에 주거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시설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괄 지니 테크노밸리가 생김으로써 유입될 수 있는 예측 인구가 7650인입니다. 이 중에 지니 테크노밸리에 상근하는 인구는 15,000명이 넘고요. 이용할 인구는 54,000명이 넘고요. 지니 테크노밸리 내에 거주하게 될 인구는 736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토지이용계획원에서 봤던 이 환승시설이 결국 주거시설 일부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복합되는 곳이라는 거, 네, 알 수 있고요. 주거시설이 굉장히 소규모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니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 하나로 7650인의 유동인구가 생겨날 예정입니다. 고덕에 125만 평 삼성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서 고덕 국제신도시 얼마나 큰 규모로 개발해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평택 내에서 가장 큰 신도시가 고덕에 개발 중입니다. 어디든 이렇게 산업단지, 일자리, 기업이 들어오면 그에 합당한 배후 도시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공식처럼 교통 축에 있고 일자리가 생기면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교통 플러스 일자리는 곧 도시입니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게 수많은 사례들이 그걸 반증을 해주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니 테크노밸리는 지금 약 30만 평 규모의 7만 정도가 되는 유동인구가 유입될 환경, 네, 시설이 갖춰지는 데 비해서 그 해당 사업지구 내에 수용될 수 있는 주거시설은 736인 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그 인구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지니 일대에 있느냐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지니 일대에는 아직 이렇다 할 핑크색 상업지 그런 것도 없고 주거시설도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가곡지구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가곡지구 개발 사업 예정되어 있죠. 가곡지구 개발 사업의 전략환경 영향 평가에서 가곡지구 내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수용 가능한 도시로 계획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곡지구도 약 24만 평 되는 면적에 생길 미니 신도시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인구 수용 계획 정확히 나옵니다. 자, 2020년 지표인 가구당 2.5인을 적용해서 총 18,361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인구 밀도 231인 헥타르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지니 테크노밸리에 수용될 수 있는 인구 736인과 가곡지구를 합쳐서 약 2만 명의 인구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니 테크노밸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니역에는 LG 디지털파크, 지니 1, 2, 3 산업단지까지 조성 중인 약 110만 평 가까운 산업단지가 조성될 곳이기 때문에요. 지니 테크노밸리 사업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되는데 이미 조성되고 있고 조성된 산업단지 인구까지 생각한다면 가곡지구 그리고 지니 테크노밸리 내에 일부 들어오는 그 주거 인구 수용 계획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니 테크노밸리 내에 총괄 인구가 7650인입니다. 이 중에 상근 인구만 15,865인인데요. 상근 인구들만 지니 일대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고 쳐도 이 인구는 근로자 수고 여기에 부양 가족 수 2.5세대를 합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기본 3만인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니 테크노밸리 사업 하나만으로도 지니 일대에 거주해야 할 생활권이 되는 인구가 이렇게나 많아지는 건데 여기에 비해서 지니 일대에 조성될 주거단지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곡지구 사업 하나만으로 이 많은 일자리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니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지니 역세권 개발, 네,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택시 입장에서 지금 경기도형 균형산단 개발 이런 표본적인 산업단지를 평택 진이에 유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LG 같은 대기업도 들어와 있는 곳이고요. 근데 진이 일대에 그런 유입되는 인구가 정주할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주변 오산이나 동탄의 많은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결국 지자체는 인구 싸움이에요. 이런 LG, 지니 테크노밸리 같은 일자리를 평택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구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럼 당연히 평택시가 바보가 아니라면 네, 진이 일대 개발해서 인구 유입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 역세권 개발은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가곡지구 개발이 먼저기 때문에 진이 역세권이 뭐 보류됐다, 밀렸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지만요. 테크노밸리 같은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가 또 들어온다면, 네, 정말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지니 테크노밸리 사업이 지니 일대의 큰 호재일 수 있는 것, 뭔가요? 인구 유입이잖아요. 네. 유입될 인구와 지금 현재 진이 일대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진이역 주변 추가적인 도시개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팩트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곡지구 개발 사업 내에는 따로 상업용지가 계획된 게 없습니다. 네, 준주거용지만 일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네, 가곡지구에도 체육공원도 계획이 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진이역 일대에 가곡지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렇다 할 상업용지가 없는 상황인데 지니테크노밸리 내에 일부 계획이 된 겁니다. 네, 보시면 지니테크노밸리 내에 핑크색 상업시설 용지 계획되어 있고요. 진이역 2번 출구 바로 앞 일부 용지가 이제 상업시설이 될 건데 또한 이 환승시설 용지에도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상가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고 LG라는 대기업이 있는 진이역 주변의 상업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해 보이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 구도심인 평택 일대만 보더라도 상업지 비율 보이시죠? 그리고 지제, 뭐 영신도시개발 구역도 보시면 상업지 곳곳에 분포하고 있고, 네, 비율 보이실 거고요. 고덕도 마찬가지죠. 역 앞, 그리고 뭐 중심 상업지역이 아예 따로 있고, 구역별로 이렇게 상업지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반대편 서정리역, 송탄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 분포도가 보이실 텐데, 진이에는 지금 가곡지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렇다 할 상업지가 없고, 지니테크노밸리 내에 조성될 상업지도 굉장히 소규모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네, 진이역세권 개발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추가적인 당위성을 뒷받침해줄 근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브리핑 오셨던 고객분들은 다 들어보셨고, 네, 거의 대부분 진짜 그게 팩트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지니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자료 읽으면서 지니역 일대 역세권 개발이나 추가 도시 개발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주거시설이 736인? 굉장히 타이트하죠. 네. 아까 언급된 내용, 주변 지역 개발 잔여지의 장래 계획 입지 확장성과 연계한 장기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다. 저는 이 내용과 주거시설 736인에 대한 내용이 뭔가 좀 합쳐지면서 진이역 일대의 미래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듯 합니다. 분명히 지니테크노밸리만의 토지 이용 계획으로는 진이 일대 추가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진이는 정말 이제 유일한 경부축 내의 수도권 내 미개발지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교통축, 네, 교통 결절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네, 교통 플러스 일자리는 뭐다? 도시죠. 진이역세권 개발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진이 테크노밸리 진행 관련 내용들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저를 비롯해서 진이 일대에 투자하신 제 고객분들, 네, 뭐 기분 좋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이런 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고요. 많은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